케플러 법칙과 중력 가보도록 할게요.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은 일단 예전에 티코 브라의 스승님의 제자가 케플러인데, 이 티코 브라의 스승님의 자료를 다, 천체 운동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케플러가 법칙 1, 2, 3을 발표를 해요. 일단 여기 프롤레마이오스라고 해가지고 지구는 이심원 궤도의 중심 옆에 있습니다. 이심원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냥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해서 초점 두 개에서 실 매달고 뺑 돌리면 타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타원의 초점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게 정원이 아니고 이심원 궤도로 원운동합니다 해서 우주 중심은 지구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은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짱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티코 브라의 이 내용으로 케플러가 타운 운동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케플러 1법칙을 발표하는데, 케플러 1법칙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가 일단 짧은 반지름 스몰 b라고 하고, 여기가 긴 반지름 스몰 a라고 하면 긴 반지름이, 근데 이게 긴 반지름인데 애들은 잘못 이렇게 떠듬하게 하는 애들은 여기를 또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이렇게 또 계산하는 애도 있어. 원래 타원의 여기가 짧은 반지름, 여기가 긴 반지름이야. 그래서 케플러 1법칙은 일단 타원으로 봅니다. 모든 행성은 이 두 초점 중에서 하나를 태양으로 보고 한 초점의 타운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라는 게 케플러 1법칙이고, 그럼 태양이 가까운 지점이 있겠네. 그래,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근일점 원일점이니까 만류 인력에 의해 가지고 태양하고 가까운 쪽은 좀 빨리 돌아갈 테고, 동일 시간에 원일점에서 좀 천천히 이렇게 원운동을 할 거야. 두 번째 케플러 2법칙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다라고 해서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을 할 때 같은 시간 동안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 면적 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아니고 시간당 휩쓸고 지나간 부채꼴 면적이 똑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림 봐보면 근일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t초 걸렸다라고 하면, 그리고 얘가 S2 요 면적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데도 t초 걸렸다라고 하면, 똑같이 t초 걸렸을 때 S1 면적하고 S2 면적하고는 같아야 된다. 가까이 있는 애는 빨리 지나가면 멀리 있는 애는 좀 천천히 지나가도 멀리 있으니까 부채꼴의 면적은 똑같다라는 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성립하냐면 RV, 여기서부터 R 곱하기 V,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R 곱하기 V 각속도, 이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RV는 RV,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케플러 2법칙이야. 그래서 태양하고 가깝다, 속력 빠르다. 태양하고 멀다, 속력 느리다라는 걸로 이해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근일점이 당연히 속력 빠르겠죠. 그리고 원일점은 무조건 속력이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 근일점,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해요. 케플러 3법칙은 조화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조화법칙은 이 케플러가 정말 간단하게 만든 법칙입니다.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행성 공전주기 제곱이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법칙인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행성 공전주기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 이거는 다 똑같아요. 행성 공전주기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하고 똑같다. 그래서 a 세제곱분의 t 제곱 값은 항상 상수 k 일정하다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충자료 한번 봐보면,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처럼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니까 S1하고 S2하고가 면적이 똑같다라고 하면 A가 근일점, B가 원일점이죠. 그럼 거리가 지금 현재 태양하고 거리가 어디가 더 머냐에 따라 가지고 거리가 먼 놈이 속력은 느리고 가까운 놈이 속력은 빠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거리가 먼 쪽이 속력이 느리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2분의 mv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속력 빠른 놈이 짱이죠. 그래서 속력 빠른 A 쪽이 빠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그러면 크다 이 뜻입니다. 그 중력은 당연히 만류력이 중력이니까 그죠? 태양하고 거리가 가까운 놈이 중력이 크다. 그래서 FA가 훨씬 더 크다. 그 힘이 크니까 가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A는 m분의 F 해가지고 근일점 쪽에 가속도가 크다라고 해서 누가 크냐 작냐 누가 몇 배냐 이렇게 잘 물어보지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돌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행성 관측 데이터 아까 케플러 3법칙이라고 해서 T제곱은 A 세제곱 이게 바로 행성 공전주기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인데 이 티코브라이 선생님의 이 데이터를 케플러가 X축으로 긴 반지름 Y축으로 행성 공전주기 자, 긴 반지름 제곱 공전주기 긴 반지름 제곱 공전주기 제곱 긴 반지름 세제곱 공전주기 제곱 했더니 기울기 값이 나오네.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그래서 케플러가 아하 행성 공전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 세제곱하고 일치한다라는 값을 얻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자, 그래서 이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했더니 약간 좀 떨떠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뉴턴이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으로 되어 있죠. 케플러 3법칙이 약간 좀 그랬다 보니 이게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뉴턴이 케플러 3법칙을 유도해 가지고 맞구나 케플러 3법칙이 이걸 만족하는 게 또 매상고등학교는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어요. 일단은 하나 외워야 될 게 이거예요. 중력 법칙은 우리 만류인력 알죠? 그죠?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중력 상수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 곱세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게 중력 법칙이고요. 케플러 3법칙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여기 각속도가 있고 행성이 질량이 m입니다. 태양 질량이 라지 m이에요. 라지 m 스몰 m이 있고 당연히 만류 인력이 중력이니까 자 일단 만류 인력 공식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바로 M R분의 V 제곱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만류 인력이 중력이다 이거죠. 그럼 이게 같다라고 하면 자 지우자 R 없애고 R 제곱에 제곱 없애고 M 없애고 M 없애면 뭐 남았죠? R분의 GM이 V 제곱이다 라고 해서 V 제곱은 R분의 GM 이렇게 하나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근데 우리 보통 행성 공전 주기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행성의 속력 V는 T분의 2파이R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주기분의 2파이R 이라고 해서 이 V를 V 제곱 여기에다 쏙 집어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T 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이 나오죠. 근데 G도 이거 상수값이고 M도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다 뭐 그러면 아니면 지구다 그럼 정해져 있는 값이고 4, 파이 전부 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T제곱은 R 세제곱이다를 만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케플러 3법칙을 만족합니다.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도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유도하세요 라고 하면 잘 맞춰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제끼야. 자, 케플러 법칙과 이제 중력이 3번 지구 물체 사이의 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 질량 라지 m, 물체 질량 스몰 m이라고 해서 지구 반지름에서 라지 r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지표면 근처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당연히 F 중력 R 제곱분의 GMM이겠죠. 두 질량 곱세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 상수 G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력이고 그럼 중력 가속도 G라는 것은 요 힘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R일 때 중력 받아 움직이는 물체 가속도 G는 바로 R 제곱분의 GMM 그러니까 이게 결국 mg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다. 요 놈이 mg하고 같다니까 중력은 요 mg다 해서 g를 구하는 거죠. g 그럼 g는 역시 m 없애고 m 없애면 그죠? g는 r 제곱분의 gm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C 인공위성의 운동 가볼게요. 뉴턴의 사고 실험. 자, 뉴턴이 우리 물리학 할 때 생각만 했던 실험. 자, 뉴턴의 대포. 지구 공률, 지구의 공률이 초당 8,000m 가면 5m 떨어지는 공률이에요. 8,000m당 5m, 8,000m당 5m. 그러면 5m 위에서 초당 8,000m로 가는 속력으로 쏘면 알아서 5m씩 떨어지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아까 케플러 법칙 할 때 타원이라 그랬잖아. 이게 모든 애들은 다 타원 그리면서 공전합니다. 지구가 약간 찐따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공위성도 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타원으로 돌아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다 성립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종류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지 위성이 있고 극궤도 위성이 있는데 정지 위성이 인공위성은 좀 정지하고 있고 얘들이 지구 자전하고 동일하게 딱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딱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구도 자전하면 인공위성도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 하면 우리나라 위치에 딱 포인트 좌표만 계속 촬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전하고 똑같은 각속도로 공전을 해야만 항상 같은 하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정지위성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딱 우리 남한 위에 딱 있는 것이고 극궤도 위성은 궤도 위성이라고 되어 있죠. 좀 가까워요. 얘는 3,600km라고 해서 좀 먼데 얘는 좀 가까워요. 궤도 높이가 800에서 1,500 정도니까 얘네들은 적도면에서 수직으로 남북을 뱅글뱅글 가로질러서 하루에도 수십 번 공전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극궤도 위성이라고 해요. 이런 인공위성을 갖다가 보통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은 만류 인력이 뭐하고 똑같다? 중력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용하는 힘 포스 F는 만류 인력이 결국 mr분의 v제곱 중력이다. 만류 인력이 중력이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속력도 아까 똑같이 r 없애고 r 제곱에 제곱 없애고 m 없애고 m 없애면 v 제곱은 r분의 gm이라고 되니까 v는 루트 r분의 gm 나오죠. 그래서 인공위성 속력은 v는 루트 r분의 gm. 인공위성 속력 구하는 게 진짜 잘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구 질량이 현재 m인데 2m이 되면 어떡하니? 3m이 되면 어떡하니? 인공위성 질량이 m인데 2m이 되면 어떡하니? 4m이 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해서 자꾸 물어보면서 비례 반비례 이런 거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된다. 인공위성의 주기 어떻게 계산해요? 주기. 자, 아까 속력 V는 T분의 2파이 R이었죠, 그죠? V가 뭐라고? 방금 나왔네. R분의 GM이라며. 그러면 T분의 2파이 R이 결국 R분의 GM이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T제곱으로 빼내고 R 세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 얘도 맞네. 그래서 케플러 3법칙이 맞다. 다 이렇게 맞다라고 해서 다 상수고 T제곱은 R 세제곱 행성 공전주기 제곱은 긴반지름 세제곱인 것처럼 인공위성도 주기에 인공위성 주기 계산하세요. 그러면 주기 제곱은 긴반지름 세제곱 즉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개념하기 문제 투게더 한번 해볼게요. 케플러 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다. 그래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해요. 이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해요. 또 가로가 좀 부족하네. 행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근일점 가까워지면 속력이 빠르고 멀어지면 속력이 원일점 가까이 가면 제일 느려요. 케플러 3법칙은 조화 법칙이라고 그래요. 조화 법칙. 행성 공전주기 제곱은 공전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를 해요. 자, 중력 법칙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 그러니까 RGM 스몰 m 곱셈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 제곱 R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F는 G R 제곱분의 MM 이렇게 되는 거고
중력 가속도는 중력만 받아 운동하는 물체 가속도를 얘기하고 지구는 9.8이에요. 자, 인공위성 속력은 인공위성 질량은 어차피 무시합니다. 어차피 지구 안에 있는 질량들은 그냥 뭐 개미 한 마리밖에 안 되는 질량에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 질량 관계 없고 속력은 궤도 반지름의 제곱근의 반비례한 데서 보이는 루트 r분의 gm이야. 인공위성의 주기는 뭐는 궤도 반지름 세제곱 아까 얘기했죠. 주기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 그래서 궤도 반지름 세제곱, 그래서 t 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또 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것싱. 자, 채점해 볼게요. 1번. 아, 이거 등속 아니죠, 그죠? 태양 주위를 등속 원운동이다 하면 안 되겠죠. 찐딴 때 어떻게 등속으로 돌아요? 가속이지, x. 2번은 3번은 아이고 짧은 반지름 장난쳐놨네. x. 자, 2번에 어디가 가장 속력이 가장 빠를까? A가 가장 빠르고 D하고 B는 좀 느리고 C는 제일 느려요.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FA가 크겠죠. 3번은 T제곱은 A 세제곱이니까 긴 반지름이 A하고 2A죠, 그죠? 그러면 A의 제곱하고 이 A의 행성분의 제곱이니까 인공위성 공전 주기는 B가 A의 2루트 2배가 되겠다, 그죠? 행성종 공전 주기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이니까 이게 T A의 제곱하고 T B의 제곱이 A의 세제곱 대 2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루트 2배입니다. 4번은 청력 x 이것도 봐봐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나 F는 G R 제곱분의 2M하고 M이네. 그럼 2mm이겠다. 2M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네, 요것도 x네. 네, 이렇게 됩니다. 5번에 공전 주기가 가에서가 나에서 작다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질량은 당연히 B가 A보다 작다. 그리고 크다. 그 다음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검토 및 질문 있을까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위성 운동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공위성의 분석 한번 볼게요.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인공위성의 운동을 분석해보자. 이것도 살짝 줄여. 축제라니까. 자, 요거는 되게 쉬워요. 니는 쉬워. 니는 쉬울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거 봐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력이 요거잖아, 그지? 구심 가속도 어떻게 되니? F는 MA니까. 그러면 잘 봐. 이걸 뭐 그렇게 따로 외우지 말고, F는 M, 니가 A네. F는 M, A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가 얘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인공위성 질량 따위와 관계가 없는 거야. 속력을 아까 어떻게 구했다? 중력이 만릴력 똑같잖아. 만릴력이 중력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R 제곱분의 GMM 이꼴 R분의 MV 제곱이니까 V는 루트 R분의 GM 나왔지. 또 그다음에 주기 어떻게 계산하니? 행성 공전 주기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인데, 그지? 그래서 R 제곱분 GMM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우리 각속도 할 때, 그죠? 그래서 T는 루트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이다 해서 역시 여기 인공위성 질량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이 2배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반지름 2배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공식대로 일단은 해. 방법이 없어. 중력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F로 바뀌고, 그래서 중력 크기가 뭐라도 쓰면 4분의 1이다. 구심 가속도 4분의 1이다. 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그치?
속력 어떻게 되니? 이제 이것도 이제 속력 하시면 루트 2분의 1배다 이 뜻이고, 줄기 어떻게 되니? 2루트 2배다. 이것도 그대로 공식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인공위성 질량이 2배 됐다. 야, 인공위성 질량 2배 됐다. 이 인공위성 얘기만 나오면 넌 꺼져라. 인공위성 질량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봐봐. 아까와 똑같이 중력은 당연히 질량이 2배 됐으니까 중력은 2배 되겠지. 그래서 중력은 2배다. 가속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속력, 그 다음에 주기 이런 거 할 때 다 질량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2배 되고 뭐가 뭐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세 번째도 인공위성 질량이 2배인데 궤도 반지름이 2배 됐다.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아까 여기 궤도 반지름 2배인 경우에다가 인공위성 질량 2배인 걸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해. 일단은 공식 넣고 또 학기 개학하면 또 이제 복습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항상 가속도, 속력, 주기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다른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첫 번째 1번하고 똑같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Q1이 보이는데 Q1 한번 봐보시면은 그림 같이 인공위성 P 질량이 M인 행성 A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궤도 따라 등속 원운동 하고 있고, Q는 B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ER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 하면 되는데, 공전 주기가 Q가 P의 2배래요. 공전 주기. 그러니까 얘가 T면 얘가 2T래요. B 질량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가 아는 거대로 해서 T 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죠? 그러면 M은 어떻게 되니? M은 T 제곱하고 G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지금 Q 주기가 2T라고 그랬잖아. Q가 2T니까요. 2T. 그럼 얘는 주기가 2T니까 2T의 제곱이 GM, 이건 이제 B니까 B라고 할게요. B 분의 4파이 제곱 R이 2R이네. 2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그대로 M은 어떻게 되는 거야? MB 그대로 MB는 T T 얼마야? T 제곱하고 G분의 계산하시면 8파이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B질량은 얼마가 되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B질량은 그러면 EM이 되겠다. 그죠? EM 이렇게 우리가 정리 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가 현재 M이니까요. 네,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자료 분석이 원래가 중요한데요. 님은 좀 잘하는 친구니까 대표 자료 분석 1, 2는 일단 제끼도록 하고 진짜 시험 잘 나오는 것들만 일단 빨리 한번 봐봅시다. 내신 만점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 딱 요거를 마스터하면 아하 하고 되는 거죠. 3번하고 5번하고 6번하고 9번하고 그냥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3, 5, 6, 9 3, 5, 6, 9 그 다음에 얘들 보통 이렇게 내요. 이때 보통 3, 5, 6, 9, 14 네, 그러네요. 딱 중요 맞네. 3, 5, 6, 9, 14 이렇게 5개 딱 해서 4개 이상 맞추면 좀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자, 내신 만점 문제 채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은 4분의 7t일 때 행성 위치다 그러면 뭐 CD 사이 정도 되겠네요. CD 사이 정도. 그 다음에 9번은 3번입니다. 자, 넘겨보시고
14번은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별실 없어요? 와우. 근데 그 뭐지? 이거 네. 이유를 6번에 이유? 까닭을 쓰라 그랬는데 그냥 C와 D 사이로만 적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죠. 6번에는 정확하게는 하는 것보다는 이거죠. 행성 공전 주기가 3t다라고 하면 그죠? 3t다라고 했어요.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오는데 3t면 절반만 가는 것은 2분의 3t 걸리겠네? 그죠? 2분의 3t 즉 4분의 6t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 4분의 7t래요. 4를 했기 때문에 4분의 6t 걸려요. 4분의 7t다 그러면 4분의 6t 플러스 4분의 1t만 더 추가해주면 4분의 7t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까닭을 써라 그러면 전체가 3t면 절반까지 가는데 2분의 3t니까 4분의 6t므로 4분의 7t일 때는 4분의 6t에서 4분의 1t가 추가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4분의 1t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4분의 1 요거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면 1, 2, 3, 4 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느리게 가고 여기는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CD 사이일 수밖에 없다. 이해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넘겨보시면 소용없을 때 팍팍 나가버려야지. 어차피 못 알아먹는 탈출 속도. 자, 탈출 속도. 자, 탈출 속도라는 것은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우리 역학적 에너지 탈출 속도 돼 있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 위치 에너지 중딩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할 때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다 보니 질량 m자리, 가속도 g자리, 높이 h일 때 mgh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물체다라고 하면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무한히 먼 곳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무한히 먼 곳을 무한대를 거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더 멀어지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가까이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므로 구호는 벡터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 이거 만류 인력이 뭐였다? 만류 인력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워크 1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 무한히 먼 곳 기준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와 있듯이 기준이 무한히 먼 곳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R 정도 떨어져 있고 지구 중심에서 라지 R 떨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 스몰 R 떨어져 있는 지점, 더 떨어져 있는 지점, 더더더 떨어지는 지점까지 갈수록 거리 무한대 기준해서 위치 에너지를 잡는다. 그래서 또 면적이 바로 위치 에너지고 한 1이 된다 이런 뜻이고 또 옆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리가 여기에서 무한대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다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를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박된다. 그래서 우리 거리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일단 멀어지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구에서 멀어지면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알았죠? 중력 크기하고 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봐보세요. W는 FS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만류인력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죠. 곱하기 거리 얼마야? 이걸 갖다가 거리 R 곱하면 RR 약분되니까 에너지 줄로 바뀝니다. 그래서 R분의 GMM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중심에서 무한히 먼 곳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지구를 향해 물체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걸 거리가
R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 P는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 그러니까 이제 R 제곱에서 제곱만 뺀 겁니다.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나 암기. 두 번째,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자 여기 그림 봐보면 여기에서 땅바닥에서 라지 V 속력으로 질량 M짜리를 던졌대. 거리는 라지 R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 안에서 어디서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라고 해서 여기 에너지 어찌 구한다? 2분의 1 M 라지 V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이 바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잖아. 이게 뭐하고 똑같다? 여기 스몰 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어찌 계산한다?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전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G 스몰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니까 이랑 어디서나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역학적 보존 법칙은 이렇게 해서 누구 속력 얼마니? 여기서 속력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탈출 속도. 지구를 탈출하고 싶니? 그럼 지구는 약 11.2 정도의 탈출 속도를 지구 탈출 속도입니다. 그걸 이기면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거 못 이기잖아. 그럼 지구 못 탈출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점핑을 해도 11.2의 속력으로 미터/세컨 속력으로 탈출하지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봐보세요. 2분의 1 MVE 지구에서 탈출하는 거 2분의 MVE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G R분의 MM 이게 0이 되면 여기서는 무한히 먼 곳에 역학적 에너지가 0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속도가 나와야 되니? 자, 해서 M 지우고 요거 넘기면 같다라는 뜻으로 되니까 결국 양변에 2 곱하고 얘도 2 곱해서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러면 VE 제곱은 자 2GM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V는 루트 R분의 2GM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거죠. 또 누구 질량이 2배 되고 뭐 질량이 2배 되고 거리가 몇 배 되고 하면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탈출 속도와 행성의 대기. 천체 대기는 우리 지구 봐보세요. 지구 11.2라고 되어 있죠. 11.2 m/s를 이기는 그런 가벼운 그런 기체들은 지구 벗어나 있어요. 이거를 못 이기는 기체들은 다 붙잡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성 봐라, 목성이 59.5네. 이거 못 이기는 애들은 목성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탈출했는데 목성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착을 했다. 목성에 우리가 이렇게 도착했다. 목성에서 탈출 못해요. 목성은 지구의 거의 5배 정도 됩니다. 자, 발사체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V0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열 전 운동량 합은 자 이게 분열이 돼요. 라지 M짜리 로켓은 V1 속도로 날아가고 안에 있는 연료의 질량은 자 V0로 가고 있었는데 연료가 U 속력으로 뿜어요. 로켓에 대해서 U 속력으로 뿜는다라고 했으니까 V0 마이너스 U 속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MV1 플러스 자 연료 질량 스몰 M 곱하기 V0 마이너스 U만큼 이렇게 한 거하고 분열 전 운동량 합은 분열 후 운동량 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이거예요. 물리 원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같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V1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충돌로 계산하시면 돼요. 분열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다. 자, 우주선의 발사부터 궤도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패스하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개념의 문제. 자, 행성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크면 클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크다. 자, 행성의 탈출 속도, 물체가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멀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다. 물체가 행성을 탈출하기 위한 조건은 물체의 운동 속도가 행성 탈출 속도보다 커야 됩니다. 크거나 같든지. 행성 표면 온도가 높으면 다 날아가 버리겠죠.
대기 구성하는 기체의 질량이 작다던가 그러면 날아가요. 저는 태양계 행성 탈출 속도는 당연히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훨씬 작고 행성 탈출 속도가 큰 행성일수록 더 많은 대기 성분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두물질 충돌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두물질 운동량 총합은 보존이 되고 발사체에서 배출되는 연료 속력이 크면 발사체 속력은 당연히 크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까지 그것씩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OOX 2번은 G 곱하기 R분의 라지엠 스몰m이 0이다. 니은 그래서 루트 R분의 2GM 3번에 3분의 루트 3배 역시 얘는 A는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루트 3R분의 2GM이 되고 B는 루트 R분의 2GM이 됩니다. 2R분의 2M 이렇게 되어서 이거 제곱분해서 그래서 3분의 루트 300 4번은 기억은 C 위에는 A 이렇게 되고요. 5번은 C, D 20이니까 그죠? 20이니까 60하고 35 여기에는 어이구 여기 못 도망가겠다 20 가지고 그래서 대기에 존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대표 자료 분석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뒤에 푸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숙제해 올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고요.